네, 최근 50도에 육박한 인도의 폭염으로 하늘에서 새가 떨어진다는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환경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환경 문제에 인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편의로 포장되어 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요즘 많은 분들이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 교육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JIBS가 후원하는 제주 환경 포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신 손님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교육기관을 대표해서 모셨는데요. 먼저 삼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현주 학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도초등학교의 윤은경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림여자중학교 이현주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임성아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모시고 저희 오늘 1시간여 정도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하기에 앞서서요. 각 대표분들 제주의 환경 오염 가운데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현주 학생 어떤가요? 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는 구상나무 한라산 그게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구상나무가 파괴되면 나무만 파괴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상나무에 살던 생물들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걸 책을 통해 알아가지고 이제 약간 저의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윤은경 학부모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해양 쓰레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또 안에 해양 생물들 이런 생태계에도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주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생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굉장히 파란 하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치만 요즘에 미세먼지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마스크 끼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오염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제주가 사실 청정하기로는 또 손꼽는 곳인데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어떠세요? 요새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전례 없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어쨌든 생활 양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뭐 배달 문화라든지 뭐 포장 문화 뭐 이런 게 또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를 했고 또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또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공유해서 좀 다 같이 사용하는 좀 돌려쓰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 개인의 위생 이런 것들을 또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또 환경 오염을 가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그 해양 쓰레기의 좀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뭐 담배 꽁초라든지 또 그런 해안가에서 활동하는 그 여가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그 지금 해양 쓰레기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생활 쓰레기 문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제주인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속상할 만큼 좀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끗하게 이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아요. 6월 환경의 달이잖아요. 환경 관련한 행사들이 또 많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환경 교육에 대한 이런 관심도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제주 환경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먼저 환경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 학생, 환경교육 학교에서 많이 받아봤나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막 영상 막 북극곰이 죽고 있다 막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봤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네. 어떤 일들을 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학생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막 제비가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비 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책 읽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었어요. 영상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그 연주 학생은 어떤 역할 맡았어요, 거기서? 저는 원래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 선생님이 원래 영상 제작 동아리이셨어요. 저도 거기에 있었고, 원래는? 제가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영상 제작 동아리이면서 이제 그 환경 동아리인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부장님이셨군요. 김 부장님. 네. 그러셨군요. 네. 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사실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뭐 어떤 활동 좀 하고 계세요? 장 보러 갈 때 이제 좀 필요 없는 비닐 쓰레기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같이 챙겨서 장을 봐서 와보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오름이나 이렇게 놀러 갈 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꼭 이제 그냥 나가게 되면 밖에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사 먹게 되고 그러면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니까 항상 텀블러에다가 애들 물을 담아서 또 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으로도 있다 보니 학부모 이제 학교 참여 활동으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올해는 이제 샴푸바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데 함께 동참하고자 이제 비건 푸드 만들기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범답안 아니신가요? 학부모님 가운데서는 그죠? 우와 멋지십니다. 우리 이현주 선생님. 전 지금 너무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 부장님 나오셨죠? 학부모 회장님 나오셨죠? 전 교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장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작년부터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이 너무 일회성 행사에 이제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저는 저희 교사들끼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주어 보전과 더불어서 이제 네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에게. 그래서 쓰지 말게 교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쓰지 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 과학, 그다음 기술 과정을 릴레이식으로 연계해서 저희 태양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 오토드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태환경 포스터를 그려보기도 했고 제가 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요즘에 토론 이런 것들이 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환경정책 토론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토론 논제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 토론 논제가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알리백 지원기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대토론회까지 열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잊지 못하는 환경교육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 너무 기특하시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게 환경교육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또 저희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이 환경교육만큼은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계셔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도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환경 감수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끼리 의논을 하고 또 노력하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주 학생은 그러면 친구들과도 얘기할 때, 뭐, 동아리 친구들 말고도, 아까 동아리 친구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온 친구들일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어때요? 제가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얘기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약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셔야 우리도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할 시간이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만 봐도 저 이번 주 목요일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앞두고 지금 진로를 못 정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하면 자기 진로 정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그 시간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면은 학생들이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군요. 네.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이 약간 잘 따라와 이제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저는 환경교육이 다
단독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제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전 교과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다 같이 교육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 같이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을 다자를 써서 가치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교육 안에는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안전, 건강, 평화, 뭐 심지어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굉장히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다양한 뭐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러면 더 다양하게 좀 환경교육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주도의 환경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그 제주도에서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환경교육 그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주도민의 총 도민의 20% 정도가 되는 17만 명에 되는 그런 인원들을 해마다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도민의 20%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만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전 도민의 20%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환경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17만 명이 각각 다른 사람은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카운팅을 한다면 그 똑같은 분이 여러 번 환경교육을 받았을 때도 그게 카운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그 결과는 이제 뭐 단순한 환경에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일회성으로 뭐 1시간 안팎의 그런 짧은 교육을 받았을 때도 이제 환경교육을 받았다라고 카운팅이 되어서 그 17만 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했을 때 어떤 그 성과가 있고 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하고 분석하기에는 아직 제주도의 그런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반은 조금 많이 이렇게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교육을 어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20년도에는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리고 시도교육청하고 해가지고 그 기후위기 공동 비상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또 같은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후행동 실천 공동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만큼 환경교육으로서 그 환경오염을 극복하자는 기후위기를 대응하자는 그런 노력들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또 국가적인 환경교육의 그 실행 기반이었던 환경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환경교육진흥법이 이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됐고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다양한 법적 기반도 또 정비가 되고 있고 또 관련한 다양한 제도도 이렇게 그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좀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제주도의 환경교육 기반은 조금 아직 열악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제주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부문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로 제주도에 생기고 있는 이상 현상들과 두 번째, 또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제주 환경 문제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게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하수 오염, 고갈의 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기까지가 7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7년 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정말 코앞에 닥쳐왔구나. 좀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사무국장님, 먼저 제주의 그 이상기온, 이상기온으로 생기는 변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알고 계실 법한 그 기온의 상승,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특히 기온 상승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20세기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6도씩 상승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는 똑같은 기간에 1.5도씩 상승을 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그 기상청의 보고에 따르면은
최근 100년, 1912년부터 17년까지의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약 1.8도씨 가까이 올랐고, 제주도는 그 비슷한 기간 동안 해가지고 2.2도씨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기온 상승만 따져봐도 제주도가 가장 높은 지금 기온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기온 상승과 관련해서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서리, 그리고 결빙이 일어나는 그런 날은 또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수면 상승 부분도 또 빠질 수가 없는데, 해수면 상승 부분도 이제 제주도는 약 한 40년 동안 그 해수면이 그 한 20cm 가량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같은 기간에 그 지구촌 평균은 7cm,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은 8cm 상승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그 상승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온과 뭐 해수면 상승 외에도 그 전체적인 강수량은 같은 기간에 강수량은 증가를 하는데 강수 일수는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강수량은 되게 늘었지만 비가 오는 날은 또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뭐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폭우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 사람들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이렇게 농업 활동 이런 것들에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학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이 또 사라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새들이죠, 새들. 조류, 그리고 뭐 동물, 식물, 또 요새 또 그 제주도에 또 벚꽃 개화 시기가 계속 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기온 상승과 해수면의 그런 상승뿐만 아니라 되게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기후 변하고 있다 좀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이현주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너무 빨리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전 예쁜 봄, 가을 옷이 되게 많거든요. 그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사계절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에 그런 그 싱숭생숭한 마음, 여름에 뭐 바다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거 없이 또 여름도 너무 빨리 오고 또 길어지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옷 입다가 벗으면 이제 반소매 입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들을 예, 많이 하시던데 우리 윤은경 학부모님께서 어떠세요? 저도 여기 사무국장님이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에 온 지 4년 차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예, 제주도의 어떤 이런 기후변화를 확 제가 실감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주도가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가 주변부터 침수 지역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제 특산품 귤이 이렇게 나는 줄 알았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도 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어획량, 어획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네,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서 간접적인 그런 체험. 네. 너무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뭐 제주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여름에 한 40도까지 오르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극값이 한 60도까지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맞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극과 극을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하던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아까 막기 위해 아까 뭐 7년 이후에는 지구 스스로 이제 스스로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연주 학생은 어때요? 저도 사실 여기 나온 게 제가 큰일 해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리배출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은 더워가지고 에어컨 온도를 굉장히 낮춰요. 정말 심할 때는 한 16도까지 내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춥잖아요. 근데 에어컨 끌 생각은 안 하고 담요를 덮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높인다던가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실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또 진짜 지구를 아끼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 이런 위기에 좀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사실 홍보나 이런 거는 이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되고는 있는데 어떤 대응이나 대처에 있어서는 어떤 한 분야라든지 여기에서 될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분들은 교사분들대로. 근데 이제 하나 좀 안타까운 게 그 환경 그런 교육들을 하는 기관들 자체가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각 주체가 각각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거를 이런 경로를 조금 알려주시면 더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야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정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제가 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환경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청소년들과 그런 일반 도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좀 더 어떻게 쉽게 접근하게끔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저희 센터에서 환경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사회환경교육 그 기관단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응해준 단체들은 대략 한 30개 정도의 단체가 이제 조사에 응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약 한 120여 개의 지금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조사에 그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또 있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좀 더 많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 제주 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이제 환경교육 포털을 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렇게 조사됐던 단체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제주 환경교육 포털을 좀 검색을 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봐 주시면 이제 도내에 이런 환경교육 단체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후변화 아까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환경교육 할 때 하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 좀 보이나요? 그 정말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라는 게 좀 반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삶과 연계된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도 모르는데 뭐 어디 대한민국 뭐 세계 이렇게까지는 좀 힘들어서 제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애들이 정말 MZ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거 한번 환경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한번 정해보자 했거든요. 어떤 친구가 적어서 왔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는 넌 판타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비전이 그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라임을 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끄는 스위치, 미래 켜는 스위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6가지를 만들었어요. 샴푸는 퐁퐁, 지구는 펑펑.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어떤 거예요? 예, 정말 다양하죠. 네, 지구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넷, 제로.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요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나 원래 신입생들에게 요거를 다 나눠줘서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뭐 스위치 옆에 붙이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다 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은경 학부모님, 네. 가정 내에서는 이런 거 내가 하는 아이디어지만 혹은 뭐 어디서 들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가정에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 환경에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들이 뭐 해양 스포츠 같은 거 즐기잖아요. 그래서 해양 스포츠 즐기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스킨스쿠버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정화 활동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VR, AR 뭐 이런 가상 체험, 네, 저희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이제 힘든 현실이 많으니까 VR, AR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조금 네,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준다면 아이들도 놀이처럼 또 교육처럼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거리를 너무 많이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떤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VR 기기를 이용한 거,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것들. 저희 아이가 참고로 셋인데 셋 다 VR 메타버스 활용한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진짜 실생활에서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환경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바닷가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해양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 스티로폼, 폐허구, 물병,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께서 너무 제주 이렇게 심각했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는 해양 쓰레기가 완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깊은 바닷속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대표님들 한 분씩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삼성여고는 바다랑 좀 가까운가요? 어떤가요? 제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다 있고 학교에서 다녔을 때는 한 10분 정도 걸으면 바다. 그래도 좀 가까운,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면 굉장히 가깝네요. 그럼 이렇게 자주 나가보면 이렇게 좀 실감해요? 많이 쓰레기가 늘었구나.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제주도에는 약간 돌담이 많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꾸겨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사이로 꾸겨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 저도 학생 의견을 전적으로 이게 공감한 제가 사실 제가 사는 외도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연대 포구라고 해서 가까운데 포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안가 이제 정화 사업이라든지 또 올레길도 있어서 그런 데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학생 말대로 돌담에 쑤셔놓은 그런 쓰레기들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도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 저희가 안에 이제 표류되어 있는 것도 물론 심각하지만 그 해안가 주변에 담배꽁초라든지 깨진 주류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수거도 좀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결해보고자 뭐 폐부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그 폐부표를 수거해서 한번 화분으로 바꿔보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저희가 줍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인데 좀 더 아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이현주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제주시에 살고 있지만 한림 지역이어가지고 또 저희는 또 금능해수욕장, 그다음 협재해수욕장이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그 바닷가에 굉장히 잘 친밀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바다 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좀 교육적으로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제주 환경과 관련한 복면가왕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친구가 협재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그러니까 플로깅 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서 그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복면가왕으로 이렇게 가면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학생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줄일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지역사회 탐구반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뭐 이런 쓰레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제주 해녀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폐해녀복이 되게 많이 쓰레기로 배출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얻어다가 업사이클링을 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너무 달라요. 저희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거 뭘 가지고 할 거냐 했더니 그 폐해녀복으로 옷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코백도 만들고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판치케 프로젝트도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판치케가 우리가 개주는 말로 판치하다, 깨끗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애들에게도 이제 바다 쓰레기가 많다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환경교육과에 접근할 것인가를 저는 학생들에게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업사이클링이네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가져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연주 학생 혹시 그런 쓰레기 보면서 이걸 내가 주워야겠다 하고 혹시 플로깅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 줍는 활동도 좀 친구들과 혹시 같이 해봤어요? 동아리에서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동아리 활동하기 전에는 내가 굳이 이걸 주워야 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주워야 할까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쓰레기 봉지를 각자 한 개씩인가 챙겨갔거든요. 근데 바닷가 도착하기도 전에 한 2봉지를 채웠어요. 꽉꽉.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랑 담배꽁초인데 담배꽁초가 진짜
이걸 담배를 피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들은 좀 플로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담배꽁초가 동글동글한데 납작해 있잖아요. 그래서 집게로 잘 주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담배꽁초 제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안에 무슨 음료수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막 꾸정물 섞여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주워가지고 하중에 버린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현주 선생님께서는 아까 아이들과 그 뭐 해양 쓰레기 갖고 업사이클링도 하셨는데 플로깅도 혹시 해보셨어요? 네,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가 이제 제주도 비만율이 제일 높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생 그 비만 예방 교육이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콜라보 시킬까 했는데 우리 체육 선생님하고 보건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자랑하려고 또 이게 지금 스마트워치에 전 교직원과 전 학생에게 배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걸은 수를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통계를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가지고 이제 어느 몇만 보를 달성하면 이제 푸짐한 상품을 주고 1등에게는 챔피언 벨트를 줘요. 네. 근데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돌면 움직이다 보면 쓰레기가 보여요. 그럼 양심에 나도 그래도 환경교육을 담당한 데에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등에서 제가 챔피언 벨트를 맞았어요. 선생님이요? 네. 애들 따위는 주요지. 원래 이 목적은 사제 동행 걷기 챌린지였거든요. 근데 저 새벽까지 막 걷고. 그래서 원래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 저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1학년이 다크호스로 등장해서 1등을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을 먹고 왜 미스코리아 이게 왕관 젖듯이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주는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게 플로깅이 너무 플로깅으로만 이렇게 환경교육이다 이러는 것보다 다양한 교육과 연관시키면 애들도 또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좀 북돋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무국장님. 네, 혹시 그 센터에서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도 환경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플로깅을 하면서 같이 뭐 정화활동을 하고 또 교육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저희도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단순한 플로깅 활동에서도 해양 쓰레기의 오염 현황 그리고 그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좀 많이 같이 알면서 그러면 좀 더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도내에 또 다양한 환경교육 기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해양 쓰레기를 다루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특히 뭐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해양 쓰레기, 바다 쓰레기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요새는 아까 쭉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그 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와 또 해양 생태계를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또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적으로 연안정화를 또 많이 해요. 국제 연안정화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국제적인 연안정화 활동을 할 때 이 쓰레기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들을 그 조사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왔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해안에 또 외국 제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해양 쓰레기를 추적하는 그런 조사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는 또 유네스코 1류 무형문화유산이 제주 해녀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해녀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업사이클도 하고 또 지역의 그런 그 해녀 문화가 발생하기에 그 어떤 해안에서 또 이 일이 또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도록 저희 제주환경교육 포털에 가보시면은 관련된 주제로 프로그램들을 조금 안내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환경교육 토크 콘서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최우선 과제로 꼽고 계신 생활쓰레기 문제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주민 1명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부끄럽지만 제주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광객이 또 많은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좀 많이 못 가게 되면서 제주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생활 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 나오신 우리 대표분들은
일회용품 사실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쓰고 계신지 좀 자각은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연주 학생 어떤가요? 아, 저는 약간 플라스틱이랑 비닐이랑 종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음료수를 제가 잘 안 마시긴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플라스틱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네,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은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요리할 때 이렇게 일회용 장갑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사용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을 보고 나면 저희가 많은 용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소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좀 비닐 이런 거를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택배나 이런 거 포장 음식 저희도 코로나 시기 겹치면서 많이 또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주 선생님은 어떠세요?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또 우리 학교에서 교생 선생님을 좀 이게 밟게 됐어요. 교생 실습 선생님. 근데 교생 선생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상품으로 무엇을 줄까를 하다가 교생 선생님들께서 제로 웨이스트 상품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뭐 간식을 주면 이것도 다 쓰레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없던 걸로 했더니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세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예, 그러면 제가 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거를 전 학생, 전 교직원한테 했더니, 이게 그 고체 치약을 쓰다 보면 이제 플라스틱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이게 대나무 칫솔은 아무래도 분해하는 게 그나마 플라스틱보다는 좀 덜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거를 이제 저도 사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주 학생 분리배출은 그럼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이긴 해요? 아, 그게 사실 분리배출 교육을 받긴 하잖아요. 근데 막 이거 제가 보는 걸 좀 좋아해서 영양성분 뭔지 막 그런 걸 보면서 약간 플라스틱 이렇게 재활용 그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플라스틱류도 있긴 한데 막 플라스틱에 되게 세세한 막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빼고 그냥 대충 버리는 것 같아요. 약간 왜 이게 종이류에 있을까? 왜 이게 비닐에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환경교육을 할 때도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그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나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학교에서 분리 이제 배출할 때 이제 그 클린하우스처럼 아주 세분화되어 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지 네, 않나요? 저희가 이게 다 이렇게 구비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 그 환경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플라스틱, 뭐 종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저희가 또 클린하우스로 배출을 하는 상황에서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작년에 그 지구공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지구를 구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5주간 미션 챌린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리배출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스타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예, 버리스타. 그래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너무나 자세하게. 또 마스크도 그거를 다 분리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인증해가지고 올리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소개했을 때는 뭐 그냥 똑같은 미션 챌린지 이랬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던 게 그 저희가 보호 종료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절감하면 보호 청소년 그 종료가 된 그 청소년들한테 지원금을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천하면 너네가 기부를 선행을 나눔과 배려를 또 할 수 있어 했더니 애들이 너무 정말 엄청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그냥 안내하고 알아보라고 그다음에 해내라 이렇게 좀 지식 전달 측면보다는 이런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실천하게 하고 또 이 학생들도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실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좋은 일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약간 선순환되는 구조인 것 같아서 아이들도 진짜 개념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 진짜 뿌듯하겠어요. 그 플라스틱을 좀 배출하는 뭐 기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새는 일단은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교육을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일상 생활에서 시민분들이 접하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버리게끔 하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이제 투명 페트병과 일반 유색 플라스틱을 좀 구분해서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제주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투명 페트병을 또 별도로 지금
되게 우수한 재활용 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클린하우스에도 보시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그 작년 12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도 뭐 그냥 투명 플라스틱 그리고 유색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보면 밑에 플라스틱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페트도 있지만 뭐 P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냥 플라스틱으로 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지금 재활용, 특히 분리배출에 관련한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방법 같은 것들이 저희 환경교육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좀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활용 자원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시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요거는 여기서는 또 이게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라는 또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작년에 만든 교육 애니메이션이 탄소 중립 제주를 위한 올바른 분리 배출이라고 해가지고 좀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이제 품목별로 어떻게 버리고 제주도의 요일별 배출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요일에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공동주택과 또 일반 클린하우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쓰레기와 뭐 탄소 중립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제주도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뿐만 아니라 재활용 도움센터들이 또 있거든요. 24시간 다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고자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 마련된 자료들을 꼭 한 번씩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런 자료는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저희 제주환경교육 포털에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재활용품 뭐 분리배출 길라잡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저희 그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냥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꼭 방문해 주셔가지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생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에는 우리 제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사실 물이 굉장히 귀했죠. 요즘처럼 물을 좀 풍요롭게 쓸 수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지하수 이용량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 섬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하수 문제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물 쓰듯 펑펑 쓴다 이런 정말 이제 쓰면 안 되는 속담이 되긴 했어요. 우리 연주 학생은 물도 사용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했을까요? 제가 양치할 때 보면은 애들이 그냥 손에다 받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양치컵 하나로 하면은 이제 물이 낭비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왜 양치컵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물이 귀했다는 건 저는 예능이나 옛날 예능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우리 이현주 선생님, 사실 제주도의 대표 이제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인데 이 관광 자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하수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용하면서.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실 때는 제주에 많이 사람들이 와야 돈을 벌고 잘 살 텐데 또 너무 많이 오는 건 또 어렵고 좀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지하수를 가지고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첨예한 대립 요소가 이해관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발 측과 보존 측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또 참 애매한 부분이 자기 부모님의 직업에 또 따라서 제가 이제 한마디에 한 것이 그 부모의 직업과 또 연결시킬 수가 또 있는 부분이어서 좀 이 부분은 좀 이게 그 제주도 부분에서는 지하수와 관광자원과 막 이런 것들이 조금 혼합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이제 교육을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 저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환경 문제와 좀 다르군요. 지하수 문제는. 특히나 제주도에서의 지하수 문제는
문제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물 부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 부족,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이 부족한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 부족 국가에서의 어떤 적정 기술을 좀 가르치게 한다던가 또 요즘에 저는 2학기 때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부분 좀 애매해서 또 해야 되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습지 교육. 네, 그래서 물령아리 뭐 이런 습지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탄소 흡수원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애매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한테도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윤은경 학부모께서 어떠세요? 흔하게 나올 주제는 아닌데 이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물 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건강적인 측면과 네, 저는 이제 물 부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크게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자왈 체험학습관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는 이제 화산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산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틈이 많고 또 습한 성질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런 화산 안반층을 거치면서 자연 정화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그런 깨끗한 물들이 식수로 예전부터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오염이나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전하려고 저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주 학생은 아까 양치할 때 친구들이 이제 물 콸콸 틀어놓는 거 보면서 좀 속상하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적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요? 좀 예쁘게 돌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학교에서는 반이 2개였는데 고등학생 올라와 보니까 7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어색한 거예요. 다른 반이면. 그래서 약간 지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슬쩍 잠가요. 슬쩍 잠그고. 근데 중학생 때는 애들이 다 친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지금 에너지 낭비하는 거야? 너 지금 불 낭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하면 애들이 잠갔거든요. 그렇군요. 어유 괜찮은 방법인데요. 이게 쓱 조용히. 저도 이제 세수할 때 물소리가 좀 오래 난다 싶으면 아이들이 밖에서 엄마 물 받아서 세수해야지.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네요. 저도 이제 컵 쓸 때도 있지만 세수할 때 이제 틀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렇게 물을 다 담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지금 진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실천을 그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해서는 아까 쭉 이야기 하셨는데 뭐 여러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그렇긴 해서 그 뭐 환경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이제 그냥 물의 오염, 지하수의 오염으로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지하수나 그런 물들이 오염되게 되면 또 그만큼 자라는 그런 그 식물들 농업 활동에도 많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어떤 오염원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됐느냐라는 거를 막 강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환경교육에서는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의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원인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예. 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를 선생님 저도 배웠어요. 2학기 때 다시 시작할게요. 좋은 방법이 네, 다시 할게요. 2학기 때는. 그래서 제주도는 어쨌든 지하수가 생명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는 뭐 생각하기도 되게 끔찍한데 아까 저희 콘서트 초반에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지하수의 고갈은 또 연관이 있고요. 그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도 지하수 고갈도 기후변화의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종합적인 그 되게 많은 영역에서 얽혀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게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고려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특히 물 관련해서는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지만 관계자분들을 사실 모시고 얘기를 나눠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4가지 부문으로 좀 나누어서 기후변화, 아까 해양 쓰레기, 그리고 생활 쓰레기, 지하수까지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오늘 제주 환경교육 토크 콘서트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우리 연주 학생 먼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약간 어른들의
보는 환경교육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론교육만 받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론교육이 지루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른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아 그럴 리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부모님. 저는 오늘 솔직히 아까 학생분을 딱 마주쳤을 때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너무 고민하게 하고, 근데 또 너무 알아서 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어른으로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학생분 얘기 들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또 이제 센터에서도 나오시고, 이렇게 또 교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많이 도움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이게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중 친구들 덕분에 나왔다. 고마워. 예. 또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그 의무감을 또 한번 느껴라. 이런 그 차원에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제주도의 환경교육의 기반이 조금 아직 열악하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제 뭐 학생분과 학부모과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요. 일회용품을 사용을 최대한 덜 쓰는 것도 그렇고 썼으면은 이제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물을 절약하는 것 이게 다 개개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환경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교육이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환경교육이 그 길을 뒷받침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주 환경 또 제주 환경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환경을 지키고 가꾸고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주의 환경 교육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더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표현을 했대요. 지구의 상태를 불난집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장 끄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위급한 상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해, 제주를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지 모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환경교육 토크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